안녕하세요, 오른쌤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코드가 주어졌네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요.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A라는 이름의 변수에 할당하라고 했네요.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는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포문이 등장을 했네요. 근데 포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if문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포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수 이름 하나를 써주고 뒤에 랭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포문이 몇 번 반복할 건지를 정해주게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포문의 in이라는 키워드 뒤쪽에 오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이 와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이 in이라는 키워드 뒤에 와야 됩니다. 요 기본 문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이 무슨 뜻이냐? 요건 여러분이 한 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예문으로 보여진 랭지 함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랭지 함수는 이런 역할이죠. 랭지 써주고 나서 여기에 초기값,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최종값, 그리고 마지막에 증감값을 이렇게 써서 랭지 함수를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이 초기값은 말 그대로 시작값, 여기는 끝값, 여기는 증가나 감소될 경우 여기에 써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최종값이라는 이 부분이 항상 최종값보다 하나 적다는 거. 그렇죠? 최종값 마이너스 1까지만 계산해서 적절한 정수를 반환해 주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 조심하시면은 랭지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보 처리 기사니까 우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포문이 돌아가는지 정도는 아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덧붙일게요. 제가 좀 전에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터러블이라는 것은 반복 가능한 이런 뜻이거든요. 참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선뜻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지금 주어진 예제에 있는 랭지 함수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값이 반환이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0, 1, 2, 3, 4가 반환이 돼요 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포문을 쓰면서 i라는 변수를 써줬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한꺼번에 이 i라는 변수에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얘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즉 맨 처음에 0이라는 값이 i에 들어가서 수행을 다 하고 나서 포문이 끝나면 그 다음 이제 1이라는 값이 i로 들어가고 그 다음 2라는 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4까지 다 들어가고 나면 포문이 종료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처음부터 딱 만들어 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보통 이터러블 하다라고 불러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자료형들이 파이썬에는 꽤 있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터러블한 것들이 여러분 자주 쓰시는, 또 여기 예제에 나온 리스트, 그리고 셋, 튜플, 딕셔너리, 이 대표적인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들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용하는 랭지 함수도 리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을 반환해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자바 공부를 할 때도 그런 형태의 포문이 등장을 해요. 즉 리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포문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포문하고 괄호 열고 여기다가 땡땡 해서 이렇게 포이치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자바에서 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여러분이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을 집어넣어서 자동 순환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렇듯이 파이썬도 바로 이렇게 포문 뒤에 리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의 자료용을 써서 자동으로 반복하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질 때 꼭 여러분이 한꺼번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0, 1, 2, 3, 4를 반환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위치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터레이터예요. 우리가 반복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반복자. 근데 실은 우리 눈에는 거의 이게 안 보이죠. 왜?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가 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만들어진 이 객체를 순환하면서 방문해요. 그러면서 이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i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요거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포문처럼 생각하셔서 쭉 돌리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잠깐 지우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랭지라는 함수는 차례대로 하나씩 0, 1, 2, 3, 4라는 값을 i에 반환해 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i가 0인 상태에서 안쪽 포문으로 진입을 하겠죠. i가 0일 때 안쪽 포문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j는 i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4까지 반복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을 만납니다. 이 부분을 만났는데 a의 i 값이 a의 j보다 적으면 두 값을 바꾸라 그랬죠. 파이썬에만 쓰는 독특한 문법이죠. 그렇죠? 즉 여기 1대1로 이 값을 이쪽으로 집어넣고 a의 j 값을 ai 값 넣고 ai 값을 a의 j에 집어넣어라. 이런 형태죠. 일반적으로 C나 자바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값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파이썬에는 두 값을 바꾸고자 할 때 이런 독특한 형태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예문을 가지고 보죠. 현재 얘가 이제 a의 0번째 값이고 얘가 지금 a의 첫 번째 값이니까 이 두 값을 비교해서 0번째 값이 첫 번째 값보다 적으면 두 값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번엔 j가 1 증가해서 a의 j 값이 2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죠.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만나서 두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A의 J값이 여기를 가리키겠죠. 여기가 A의 두 번째니까 얘가 이제 A의 J값이 되는 거죠. 얘가 J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두 값을 또 비교했더니 A의 I값이 A의 J값보다 적어요. 그럴 땐 값을 바꾸라고 했죠. 그 다시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10이 이쪽으로 오고 4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또 이 부분까지 다 맞췄어요. 또 올라가죠. 그렇죠? 이번에는 J값이 3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또 값을 비교하는 거죠. 얘가 이제 A의 J가 되는 거니까 이 맨 앞에 얘가 I고 얘가 J니까 또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A의 I 값이 A의 J 값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J 값이 하나 올라갔으니까 J 값이 4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아니고 얘가 이제 A의 J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J니까 첨자가. 그래서 또 비교했더니 이번에도 AI 값이 더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일단은 안쪽 포문이 종료되겠죠. 맞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I 값이 0이었는데 이제 이 0은 다 끝났고 이번에 1이 이제 여기 전달이 돼요. 차례대로 전달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제 I 값이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값이 1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죠. 여기가 이제 A의 첫 번째고 여기가 이제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J 값은 처음부터 가는 거죠. 그렇죠? J는 I 플러스 1부터 다시 또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쭉 건너가면서 뭘 해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두 값을 비교해서 큰 값하고 작은 값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큰 값이 앞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실행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4하고 3의 위치가 바뀌겠죠. 그렇죠? 여기 위치가 바뀌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4가 되고 얘가 3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J 값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이제 두 개를 또 비교하겠죠. 그래서 I 값이 적으니까 또 값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5가 오고 여기에 4가 오겠죠. 얘는 지금 고정이죠. 고정.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J값이 증가해서 1하고 5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5가 더 크니까 변동 없이 다시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안쪽 포문이 끝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바깥쪽 포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I 값이 이제 2가 되죠. 2.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니까 이게 지우고 이제 여기가 A의 I 값이 되고 여기가 이제 A의 J 값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차례대로 이렇게 쭉 가면서 값을 비교해서 A I 값이 J 값보다 작게 되면 또 바꾸는 거죠. 역시 이것도 바뀌겠죠. 4와 3이 바뀝니다. 여기가 4가 되고 3이 되고 이게 다 돌고 나면 다시 이제 여기가 A의 I 값이 되고 여기는 또 A의 J 값이 돼서 두 값을 비교해요. 근데 I 값이 계속 크잖아요. 전혀 변동이 없겠죠. 자, 이렇게 쭉 돌고 나면 리스트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될 거예요. 15, 4, 3, 1. 결국 정렬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정렬이 됐어요? 큰 값이 위로 오는, 그렇죠? 내림차순 정렬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안쪽 포문과 바깥쪽 포문이 다 돌고 나면 마무리 짓고 나면 바로 요 아랫 문장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역시 여기도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떤 자료형이 왔어요. 그렇죠. 이터러블한 타입의 데이터 자료형이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스트잖아요. A가. 리스트도 역시 반복 가능한 형태의 타입을 가진 자료형이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 값이 A의 0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지정해 주지 않았지만 이 안에 숨은 어떤 개념이 있다? 이터레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가 반복하면서 쭉 훑고 지나가죠. 쭉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일일이. 그러면서 각각의 값들을 K에 넣어주는 거예요. K에. 0번째부터 4번째까지 K 값에 차례대로 이터레이터가 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딱 가면은 얘가 오류를 발생시켜가지고 포문이 멈추도록 해요. 그건 내부적인 문제니까 우리는 포문이 잘 돌아가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단 적어도 여러분이 포문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적 구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K 값이 차례대로 전달이 돼서 여기로 전달이 되고 마지막엔 주받고 마지 말고 한 칸 띄우라고 했으니까 이 값들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문제 굉장히 쉽죠. 그래서 결과는 10, 5, 4, 3, 1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자, 오늘 파이썬의 포문 그리고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이 포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그냥 덤으로 좀 알아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내용을 더 보충을 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구나 정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결과값은 그냥 뭐 말 그대로 큰 값이 위쪽으로 뜨는 또는 작은 값이 위쪽으로 뜨는 이런 형태들은 보통 버블 정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값이 위쪽으로 뜨는 그런 형태의 버블 정렬 파이썬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형태를 내림차순, 큰 값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내림차순 형태의 정렬 방식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조금 지루했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